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시장 분위기가 많이 어둡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조명해봤는지 김민아 캐스터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 골드만삭스 CEO가 미국 연준이 인플레를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Goldman Sachs CEO advises clients to be cautious because Fed policy has unpredictable consequences. 이번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가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나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과거와 다르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지 시간 18일을 기준으로 CNBC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예측을 하기 어려운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어느 시점에 경기 침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느리고 부진한 성장세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규모가 있는 기업을 갖고 있다면 1년 전에 이곳에 앉아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기업들이 겪게 될 자금 조달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네, 기업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본 것인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렇게 봤고 그럼 프랑스 IB 쪽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냈을 것 같아요. 네. 기준금리라든지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었나요? 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역대급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연준이 볼커의 길을 다시 가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등을 통해서 9.25% 금리 인상에 해당하는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프랑스 IB 쪽에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연준 의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물가 억제를 위해 매파적인 스텝을 보여줬던 이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들었던 건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보여줬던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인 움직임을 이번에도 보여야 한다면서 프랑스 IB 쪽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IB의 의견들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미국 쪽에 너무 눈이 쏠려 있다 보니까 영국 쪽도 좀 살펴보면 CPI 지수가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좀 금리 인상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이번에 영국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CPI 지수가 좀 급격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CNBC 보도 내용 가져왔고요. UK inflation jumps to 40-year high of 9% as food and energy prices spiral. 이번에 영국에서의 CPI 지수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통계 집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8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영국의 4월 CPI는 전년 대비 9% 상승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는 1980년대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베른버그의 칼룸 피커링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의 4월 CPI 상승률이 9%를 기록한 것은 이 잉글랜드 은행의 추정치와 부합한다면서 이게 이번에 굉장히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예상치와 좀 비슷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정책 변화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는 4월의 물가 상승이 대체로 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 이반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3월에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보너스가 많이 견인을 한 게 된 것이라면서 기본급 인상 문제는 아니라고 봤는데요. 이렇게 유가 인상 그리고 임금 상승률 또한 일시적인 보너스 인상 수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정책 변동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영국 쪽에서도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 모습인데 일단은 기준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곁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로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CPI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네. 금리 인상 이쪽으로도 무게를 두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유로존 쪽에서도 4월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18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트와 다우존스에 따르면 4월에
2월의 유로존 CPI는 전년 대비 7.4%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확정치인 7.4%와 같은 수준이고요. 예비치인 7.5%보다는 살짝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로존을 향한 이 CPI 압박감도 상당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유로존 CPI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면 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파로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올해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로존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유로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됐고요. 아까 영국과 마찬가지로 좀 이런 에너지 부문에서 많이 올라간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비스테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ECB가 곧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면서 ECB가 곧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것은 현재 압도적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봤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받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게 됐고 이로 인해서 ECB 쪽에서도 금리 인상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여파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봤을 때 이 전쟁 쪽에서의 불거진 유가 급등이라든지 에너지 급등이 또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인데 여름이 되면 또 연료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전반적인 상황이 원자재 가격도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연료비도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Gasoline could top $5 a gallon this summer, causing more pain for consumers. 이번에 가솔린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올 여름까지 한 번 더 치솟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전망 기사 살펴보시죠. 우크라이나에서 공급 부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올 여름 소비자 지갑의 와일드 카드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5까지 오르고 있으며 7월의 성수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미 야데니 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가정들이 1년 전 $2,800에서 연간 $5,000에 상당하는 휘발유를 소비하고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보통 여름에는 휘발유 가격이 5월에 오르고 그 다음 그 달 중순에 최고조에 달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여름 운전 시즌은 현충일 주말과 또 월말이 시작이 되고 7월 4일 연휴 직후인 7월에 가장 많은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고치를 달성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8% 이상에 달하면서 운전자들은 올해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는 여름 시즌까지 함께 맞물리게 되고 있고 또 국제적인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합쳐지게 되면서 올해 하반기 여름까지는 좀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조금은 안타까운 전망 기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오프닝과 좀 합쳐지면서 아직까지 소비에 대한 욕구는 좀 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있고 수요는 멈추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의 상승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중심으로 세 가지 기사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